이제 시리아 소식입니다. 드루즈족이 다수를 이루는 한 주에서 나라를 뒤흔든 치명적인 종파 간 폭력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유엔 관계자는 분열을 치유하고 시리아 남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정체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드루즈족과 베두인족 민간인 1,7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 정부, 정부군, 부족 전사들, 드루즈 무장단체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시리아 특사 부대표는 이스라엘 방위군 군사 활동이 시리아 남부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1974년 군대 분리 협정 위반이며 추가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스웨이다에서 2025년 9월 신뢰 구축 및 재통합 로드맵 이행에 대한 진전이 없습니다. 2025년 7월 폭력 사태에 기여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책임 추궁 조치를 포함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스웨이다 내 해미자들 사이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도 강한 불신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스웨이다 내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가의 통합과 영토 보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남부 시리아 내 군사 활동은 1974년 군대 철수 협정 위반을 포함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분리 지역에 계속 주둔하고 있으며 남부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거의 매일 침입을 감행하고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며 민간인에 대한 수색과 구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정에 대한 개방성을 시사하면서도 자제력을 보여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주재 유엔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군사 활동 속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1974년 협정을 준수하고 불법적으로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며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자수로 뉴스의 편집장 하이딜 아와이스 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유엔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리아 정부, 이스라엘, 그리고 스웨이다의 드루즈족, 이 세 집단 사이에는 신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웨이다의 드루즈족은 자신들의 요구가 아직 시리아 정부에 의해 충족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을 상대로 끔찍한 학살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책임 추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리지만 실제로 시리아에서 실질적인 책임 추궁은 보지 못했어요. 스웨이다에서 학살을 저지르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시리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드루즈 공동체가 스웨이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차별과 많은 부당함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시리아 정부와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정부 주변 인물들로부터 그런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드루즈 공동체는 아직 시리아의 일부가 되어 다마스쿠스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시리아 쪽에서 또 다른 10월 7일과 같은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현상 유지가 계속되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의 안정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시리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드루즈족이 시리아 정부의 통제하에 있게 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억압받고 있을 수도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리아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싶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몇몇 위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독교인이 다수인 사이드 시드나야시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체포되고 이전 정권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웨이다가 다시 다마스쿠스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드루즈인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드루즈인들은 이스라엘의 통제와 이스라엘과의 연결, 관계를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투를 돕도록 압박하는 것에 대해 시리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배제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압박이 다마스쿠스의 결정 재고에 영향을 줄까요?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지만 이것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인, 레바논인, 특히 레바논의 기독교인 드루즈족, 시아파, 이스라엘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생각에 아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캐나다를 합병해서 캐나다를 또 다른 미국의 주로 만들자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아는 아직 조직된 군대가 없습니다. 시리아에는 한때 시리아 반군의 일부였던 이슬람 민병대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 민병대들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서 매우 다른 레바논에 보낸다면 큰 혼란과 억압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인들에게 매우 나쁘고 비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통령 벤스가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은 아흐마드 알-샤라를 불편해할 것입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이 연결되면 시리아의 새 정권은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얻게 되고 그 세력은 레바논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과 경제 위기를 겪어온 시리아인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자수루 뉴스의 편집장 하이딜 아와이스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